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업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나상무입니다. 나야, 나상무. 학점에 대한 그 댓글도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기계공학을 하신 건데 전공학점은 아직까지 결국 3.8도 평균보다 낮다라는 거죠. 3.7이 어떻게 아쉬운 학점이지? 누가 요즘 학점 보냐? 학점 봅니다. 학점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자, 학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종합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공학점 기준으로 3.8 이상, 4.0 미만이 평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거가 뭐냐면 올해 상반기에 제가 한 400명 정도의 그 전공학점을 제가 분류를 해봤더니 4.0 이상이 35%예요. 3.8 이상, 4.0 미만인 친구들까지 합치면 60%라니까요.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왜 온라인 강의하고 뭐 이러면서 학점 인플레이션이 되게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 영향이 지금도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상반기 면접 복귀를 봤는데 어떤 친구가 면접 갔는데 임원이 묻더라고요. 지원자는 학점이 조금 아쉬운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 친구 학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3.75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떤 친구가 학점? 그게 뭐 중요하냐고 했는데 아니에요. 서류 전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제출한 이력서와 자소서만 가지고 회사가 100점으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학점이 평가 점수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고 학점이 낮으면 인성 면접에서도 왜 학점이 낮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직무 면접에 가도 학점을 가지고 직무에 대한 어떤 그 역량이 기본 잣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학점은 높아야 돼요. 공대에서 3.78이면 학점이 아쉬운 수준은 전혀 아닌데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3.78 정도면 아쉬운 학점입니다. 대학 갓 졸업한 학부생이 고작 해봐야 수업 들은 거하고 공정시습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저게 한 게 없는 건가요? 당황스럽네요. 이 취업이라는 거는 일종의 경쟁이잖아. 그렇죠? 제가 요즘 만나보는 지원자들의 평균 수준하고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를 통과하는 친구들의 평균치를 보면 10개 정도가 적혀 있어요. 동아리나 스포츠 활동을 비롯해서 봉사활동, 그 다음에 이제 연수사항이 여러 개 적혀 있는데 그 10개 중에 5개 정도는 직무 관련되는 연수사항이에요. 전공 수업 듣고 프로젝트 하는 거 이외에 공정실습이나 또는 NCS 그 직무 과정이나 프로그래밍 툴에 대한 거나 많이 듣고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반도체 설비 기술을 지원한다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8대 장비에 대한 거, 그 중에 나는 포토 장비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평균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올려준 것처럼 실무적인 공정시험 하나만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경쟁이 안 된다니까. 자, 다음은 알바에 대한 댓글도 꽤 많았어요. 아르바이트를 왜 안 적어요? 아르바이트도 적을까요? 알바 제가 엄청 많이 했는데 좀 다 짧게 해가지고. 그걸 왜 안 적어요? 이거 다 적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학부연구생 했죠? 네. 그리고 석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두 네. 개도 적어야지 왜 안 적어요? 거기다가 밑에 대내 활동에 쓴 거 보면 화학 및 실험 조교도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경력에 적어야지. 써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쓰니까 붙은 거지. 학부형생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경력이 확실하니까 꼭 쓰셔야 돼요. 예, 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편의점이나 쿠팡 이런 거는 쓰면 마이너스가 맞고 마이너스 아닙니다. 플러스가 되지. 신기하다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써야 돼요. 아르바이트 같으면 여러분이 보수를 받으면서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경력인 거는 확실하죠. 자,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직무 관련이라는 걸 해석할 때 기준을 예스냐 노냐로 판단하지 마요. 제발. 하이냐 로냐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하이면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거겠지. 그리고 로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내가 거기서 뭘 배웠는지를 강조하면 되잖아요. 자, 그 적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직무 관련되는 경력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개수라도 채워달라는 거지. 단 1점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서류 전형의 얘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면접이에요. 경력에 아무것도 안 적은 친구하고 경력에 다른 건 없지만 알바를 그래도 3-4개 적은 친구랑 임원들이 같은 잣대로 볼까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원들은 여러분의 직무 역량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성, 가치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바를 안 적어 놓잖아요. 그럼 그렇게 질문하는 임원도 있어요. 요즘 저희가 면접 보다 보면
아르바이트는 보통 한두 개씩 경험을 한 친구들이 많던데 지원자는 아르바이트 경험한 거 없어요?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오히려 왜 묻겠어요? 그 활동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검증하려고 묻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중요한 경력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고신입이나 아니면 이직자인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를 쓰나요? 저는 중고 신입한테도 아르바이트를 쓰라고 얘기해요. 임원들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친구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니까. 아르바이트 꼭 적으세요. 예, 다음 주제는 하이닉스의 하이빈도 질문이에요. 이건 실제로 면접부께서 나온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집이 청주랑은 거리가 있는데 청주 사업장 근무 가능해요? 업무를 하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알아본 바로는 H사는 기숙사가 잘 갖춰져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과 청주 중에 어디 가고 싶어요? 이천에 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답변이지. 지금 반도체 양산기술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천과 청주라는 질문은 사실은 임원들이 보기에 청주에 배치하면 퇴직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건데 기숙사가 좋아서 괜찮아요. 이런 단순한 답변보다는 내가 그래도 공정기술 직무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청주라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하는 친구라고는 판단이 다른 거죠. 직무에 대한 열정, 반도체에 대한 열정, 하이닉스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앞에 청주 근무 괜찮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설득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천 청주 어디 가고 싶어요가 꼬리 질문식으로 나온 건데 거기에서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거지. 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만약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상사분께서 내리신 지시가 불법적인 것이라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살면서 부당한지 알지만 해야 할 경우도 있지 않아요? 와, 근데 4,000명이 좋아요를 눌렀네, 이거에 대해서. 이게 쓰레기 같은 질문이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사를 했어. 자, 이제 금요일이에요. 1시간 있으면 퇴근이에요. 갑자기 부장 수석께서 내 자리로 오더니 이 보고서 50페이지짜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임원께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2페이지로 요약을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소 부당할 수 있죠. 또 불합리한 면도 있죠. 그렇지만 불법적인 지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원은 그 정도 다소 불합리한 지시를 생각해서 질문을 한 건데 거기서 지원자가 대뜸 불법적인 거를 들고 나오면 임원이 당황하겠죠. 그렇죠? 대기업의 임원이 신입사원 면접 보는 자리에서 상사가 지원자한테 불법적인 지시를 시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자의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임원들은 보는 거죠. 이제 다들 댓글에서 꼰대다.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된다. 요즘에 그런 데 거의 없다.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개선은 필요하죠. 개선은 필요한데 이게 조직이라는 곳은 일을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소 부당한 지시나 다소 불합리한 지시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이런 주제도 있더라고요. 제가 쪽을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쪽 국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우주비행사라는 꿈은 저 고등학교 때 일찌감치 접긴 했습니다. 아, 적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 적었으면 네. 이걸 다수에 이렇게 써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댓글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해요. 이력서는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자소서는 문장으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임원들이 자소서를 읽어보는 걸 어려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가독성 있게 써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 읽는 게 아니고요. 훑어봐요. 훑어보는 정도로 보는데 그러려면 키워드가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소서의 내용을 감안해서 이력서 질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희 오늘 댓글들 다 읽어봤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좀 논점이 되는 댓글들이나 그런 것들 있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봉사하고 창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뭘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봉사가 가능한 창업을 할 것입니다. 답변을 잘했다. 아니면 답변이 왜 그래? 이렇게 양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면접의 흐름, 면접의 분위기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 답변 하나, 봉사가 가능한 창업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 전의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때 피식 웃은 거는 그래도 센스 있게 답변을 잘했네 이런 의미가 더 컸어요. 그래서 네. 댓글들 반응에서 선생님께서 그 피식 웃은 게 정말 막 소름이 돋는다, 무섭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것도 결국은 흐름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면접 보신다 그러면 면접위원회 그 반응에 일회일비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댓글 읽기 같은 걸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것도 의미가 있고 뭔가 시사점이 꽤 있네요. 예, 제가 이렇게 피드백 조언을 해준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일단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 열심히 읽어보고 거기서 뭔가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